검은 승용차 세대가 전통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대낮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장 한복판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 갈라진 손, 구부정한 허리.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삶을 사는 노인이었죠. 그런데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오래 찾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 초라한 할머니가?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3개월 동안 매일 200만 원씩 쓰셨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돈으로 매일 한우를 사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3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던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아니, 평범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고급 한정식집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복순, 68세. 이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어젯밤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11월의 새벽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덧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설거지가 끝났어요.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남은 음식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과 반찬이었어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소중하게 드셨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인 것처럼.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한정식집 문이 열리며 화려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정희 52세. 이 가게의 사장이었어요. 명품 가방, 진한 화장, 반짝이는 귀걸이.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사람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정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스쳐 지나가며 싱크대를 흘기 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썼습니다. 아줌마, 어제 그릇 제대로 안 닦았네. 다시 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오정희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즉, 나이 들어서 설거지밖에 못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오후 2시 할머니가 시장 정육점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사장 박준혁이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박준혁은 처음 보는 손님이었지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35세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우 특수 부위 30kg 주세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30kg이요? 네, 30kg요. 개인이 그 정도 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식당이나 큰 행사가 아니면 말이죠. 더군다나 특수 부위는 비쌌습니다. 30kg이면 200만 원이 넘었어요. 박준혁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가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박준혁은 고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할머니를 흘끔 봤어요. 낡은 옷,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어떻게 봐도 200만 원을 쓸 것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이 끝났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자 박준혁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었어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새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정확히 200만 원을 세어 건넸습니다. 박준혁은 돈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멍난 신발을 신은 할머니가 새 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아줌마 아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이였어요. 지나가다가 정육점 안을 본 거였죠. 오정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들린 고기 봉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이거? 한우 특수 부위? 오정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 설거지해서 이거 살 돈이 어딨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우리 가게 돈 훔친 거 아냐? 어디서 이런 돈이 났어?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설거지하는 사람이 한우를 200만 원어치나? 이상하네. 뭔가 있는 거 아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 보였어요. 오정이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훔친 거 아니면 어디서 났는지 말해보시지. 왜 대답을 못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순간 아주 짧게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왔어요.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양을 샀습니다. 한우 특수 부위 30kg, 현금 200만 원, 빳빳한 새 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400만 원. 2주가 지났습니다. 2,800만 원.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뭐야? 매일 저러잖아. 설거지로 월 80만 원 번다며? 저 돈이 어디서 났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저녁 시장 휴게실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오정이가 중심이었어요. 분명 뭔가 있어. 저렇게 돈 쓰는 게 정상이야? 맞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그때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정이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넌 물러나 있어. 어린 게 뭘 알아? 박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오정이가 상인들을 둘러봤습니다. 지켜보자. 분명 꼬리가 잡힐 거야. 시장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시선이 날마다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양을 사고 매일 같은 새 돈으로 계산했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황태수, 58세. 이 시장의 상인회장이었습니다. 배가 나온 체형의 권위적인 눈빛. 이 시장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정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 말이에요. 알아. 소문 들었어. 황태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200만 원씩 현금으로 산다며? 네. 벌써 3주째예요. 4천만 원이 넘었어요. 황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돈이에요. 황태수가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수상하네.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 같은 거. 오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황태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일단 따라가 봐.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알아내. 다음 날 오정희와 상인 한 명이 할머니를 미행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나와 언덕길로 향했어요. 낡은 리어카에 고기를 싣고 힘겹게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멈춘 곳은 달동네 꼭대기였어요. 오정희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기야. 저 집.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은 곳이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냉장고가 2대나 있었어요. 업소용 대형 냉장고였습니다. 새 것처럼 번쩍거렸죠. 뭐야 저건? 오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업소용 냉장고잖아. 대당 500만 원은 넘는데 판자집에 왜 저런 냉장고가 2대나 있어? 할머니가 고기를 냉장고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정희가 동료를 봤습니다. 이거 완전 수상해. 빨리 회장님한테 보고하자. 저녁 상인회 사무실. 황태수가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자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라고? 네. 집값보다 냉장고 값이 더 나갈 것 같았어요. 황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분명 범죄야. 경찰에 신고하자. 오정희가 동의했어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우리 가게 돈도 의심스럽고요. 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황태수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넌 됐어. 어린 게 뭘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 박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경찰이 시장에 왔습니다. 황태수가 신고한 내용은 이랬어요. 매일 거액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수상한 노인이 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오후 2시 평소처럼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육점으로 향하던 할머니 앞을 경찰이 막아섰어요. 잠깐 할머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경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정희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할머니,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낡은 가방을 건넸어요. 경찰이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숨죽여 지켜보는 눈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경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가방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있었어요.
세어보니 정확히 1도시억 원이었습니다.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1도시억이래.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1도시억을 들고 다녀. 오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 봤죠? 훔친 거 맞잖아요. 설거지에서 1도시억이 어딨어요. 황태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솔직히 말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모은 돈이에요. 오정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월 80만 원 버는 사람이 1도시억을 모아? 누가 믿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말이 안 되지. 분명 어디서 훔친 거야. 아니면 사기쳐서 번 돈이겠지.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입술, 굳은 표정. 황태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누가 시킨 거야? 어디서 난 돈이야?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대답을 못하잖아. 범죄 연루 맞다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정이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무릎 꿇어.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훔친 거 인정하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훔친 적 없어요. 황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경찰 안 불러줄게. 상인들이 둘러싸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할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수십 개의 차가운 눈빛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박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황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뭐? 할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황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오정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린 게 뭘 알아? 물러나 있어. 상인 몇 명이 박준혁을 밀어냈습니다. 박준혁은 안타까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정이가 다시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해? 빨리 안 꿇어? 무릎 꿇고 사과하면 봐줄게. 안 그러면 경찰한테 넘긴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시선들만 가득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다리가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오정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황태수도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마치 슬로 모션처럼.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적? 2초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어요. 뭐야 저 사람들? 조폭이야? 아니 적건. 양복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할머니 앞이었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할머니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래 찾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뒤따르던 남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황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비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성진그룹 창업주 고 이성진 회장의 부인이십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산 800억. 성진그룹 최대 주주.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800억? 성진그룹? 그 대기업? 저 할머니가? 오정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천천히 황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황 회장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장 좋아하시죠? 황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이 시장, 오늘부로 성진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시장을 인수했다고? 비서가 서류를 꺼내 황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이 시장의 모든 점포 부지와 건물이 성진그룹 소유가 되었습니다. 황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오정희를 바라봤어요. 오정희는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정희 앞에 섰습니다. 오 사장님. 오정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오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지라고 하셨죠? 그건 설거지밖에 못하는 게 뭘 아냐고 하셨죠? 오정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이제 무릎 꿇을 차례는 당신이에요. 오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봬서 무릎 꿇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정희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까 할머니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세상에, 저 오정희가 무릎을. 할머니가 황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황태수도 이미 다리가 풀려 있었어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황 회장님, 5년 전 기억하세요? 황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5-5년 전이요? 내 남편, 이성진 회장. 기억나시죠? 황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서렸어요. 그게 내 남편한테 가짜 증거 넘긴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태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내 남편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어요. 평생 밭이 일군 회사에서 쫓겨났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가짜였어요. 측근들이 배신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죠.
황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황 회장님, 그때 당신이 가짜 증거를 넘겼죠. 돈 받고요. 아, 아니에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하나하나 조사했거든요. 황태수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할머니가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당한 것처럼 당해보세요.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황태수를 잡으러 온 거였죠. 황태수 씨 증거 위조, 사기, 배임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황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태수는 벌벌 떨며 끌려갔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정희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건 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하세요.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박준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유일하게 내 편 들어줬잖아요. 박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시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황태수는 연행되었고 오정희는 바닥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할머니는 매일 그 비싼 한우를 사셨을까요? 그 대답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태수가 연행되고 오정희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떠난 후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매일 그 비싼 한우를 사셨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궁금한 듯 귀를 기울였어요. 3개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고생만 시키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사줬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이 한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전 사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시장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신혼 때였죠. 사진 속 배경은 지금 서 있는 이 시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큰 회사를 일궜어요. 하지만 제가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우 배불리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우를 샀어요. 남편 대신. 박준혁이 물었어요. 그럼 그 고기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독거노인 복지관이랑 무료급식소에 보냈어요. 네.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래서 제가 대신 한 거예요.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의심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행동의 진짜 이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숨긴 게 있으니까요. 미안해요. 박준혁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 시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첫 장사를 시작했던 이곳을 남편 이름으로 다시 세울 거예요. 네. 성진시장. 남편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 시장을 새로 꾸미고 상인들 지원도 하고 남편이 원했던 대로요. 상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햇살이 시장을 비췄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이제야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이제야 당신한테 떳떳해졌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성진시장이라는 새 간판이 달렸어요. 할머니의 남편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나눔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한우는 여전히 독거노인들과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상인들도 달라졌어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해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을 고치려 노력했죠. 박준혁은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아들처럼 챙겼어요. 오정희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황태수는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낡은 달동네 월세방은 이제 할머니가 가끔 들르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곳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